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네, 아니 사실 저희가 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나는 항해 중이잖아요.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도죠. 나침반. 그렇죠. 아, 지도. 지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도. 네, 지도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은 이 지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선장님을 모셔보고 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나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불러보도록 할까요? 선장님 나와주세요.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리학자 김희재입니다. 야. 선장님, 저희가 네. 프로그램 이름부터 지금 지도가 들어갑니다. 나침반도 있어요. 네, 보물도 있고 바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진짜 선장님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과 또 세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리학자님이시잖아요. 네네. 우리 윤욱 씨는 지리학자님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제가 봤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물어보는 건가요? 아니요, 당연히 그건 처음 보죠. 아, 처음 보죠. 네.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리학자 분을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드물죠.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분들은 아마 많이 활동하시고 또 TV를 켜면 많이 출연하시잖아요. 근데 지리학자를 아마 이렇게 실제로 보시는 거는 아마 기회가 흔치 않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선장님께서 지리학자가 멸종위기종이다. 이렇게도 또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귀한 분을 모시고 오늘 항해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일단 여러분 지리학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지리. 지도? 예, 땅 같은 거 보고 뭐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보고 파악하는. 그러니까 땅 밑에 있는 걸 연구하는 사람 지질학자, 그렇죠? 이제 땅 위. 근데 그거는 약간 조금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역사학자도 땅 위에 있는 거 연구하는 거고, 그렇죠? 아, 지형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인 것들까지 공부하는? 그렇죠. 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문자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는 지리학을 했을 수 있어요. 어디에 맛있는 열매가 열릴까? 채집. 어디로 가야 사냥을 해서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릴까? 수렵.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 시대 때부터 사실은 우리는 지리를 했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던 시대에도 아마 자기 나름의 지도를 가지고 방향을 찾고 또 자기 생존에 유리한 곳을 찾는 본능이 우리 모두에게 내재돼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러네요. 살아남기 네. 위해서는 또 지리적인 거를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왜 지리학자가 이렇게 희귀해졌을까요? 제가 스스로 나 멸종 위기종이야 생각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네. 폰이나 뭐 워낙 기술들이 좋아서 네. 이제 사람이 직접 어떤 길을 찾거나 하는 이런 필요성이 좀 줄어들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럴듯한 추론이에요. 근데 이게 지리학자가 크게 두 파로 나뉘어요. 파가 있군요. 네, 육파와 영파. 육파와 영파요? 네. 왜냐하면 몸으로 뛰는 현장을 뛰는 지리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파. 네. 몸이 좀 고생스러운 현장을 뛰는 지리학자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영파가 있습니다. 영혼이 고통스러운.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GIS라든지 여러 기술이 발달하니까 현장에 가지 않아도 그냥 뭐 통계를 돌린다든지 어떤 사람의 이론을 응용해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는 서양에서는 armchair geographer, 그래서 안락의자 지리학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6파가 좋겠어요? 0파가 좋겠어요? 만약 지리학자가 된다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현장을 돌아다니는 네. 현장에서 뭔가 느낄 수 있는 유파가 제 스타일일 것 같긴 해요. 역시 자, 이런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리학자도 제가 생각할 때 그럼 저도 6파로. 우리 양 선수 저는 앉아서 편하게 역시 오해했네요. 오해했네요. 네. 대체되길 많이 원하세요? 움직였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현장에서 계속 훈련 받으시고 그랬으니까 이해돼요. 근데 이제 둘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론도 알아야죠. 그래야 어떤 현장에 갔을 때 새로운 관점에서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6파 지리학자가 되려면 할 게 많아요. 일단 지형이나 기후나 어떤 이론도 충분히 알아야 되지만 낯선 외국에 가서 지도를 그릴 때 우리가 그 나라의 언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뿐만 아니라 또 체력도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도 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왕립 지리학회, 그래서 이 영국 왕실이나 이런 기관에서 서포트를 해주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이런 해외 지역 연구를 하는 지리학자들, 또 현장을 뛰는 여러 인류학자들을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거의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빨리 논문을 쓰고 승진을 하고 또 안정된 지위를 얻으려면 지리학자들도 그냥 현장을 가기보다는 기존 이론이나 통계를 가지고 컴퓨터로 띡띡띡 해서 쓰는 그런 논문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영파가 되기가 유리하네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늘 현장을 가고 그 지역을 관찰하고 될 수 있으면 그 나라 언어도 배우고 그러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늘 배우는 내용을 업데이트 해야만 제가 지리학자로서 어떻게 보면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계속 이런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현장도 많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지리학자로서 활동하는 것들을 좀 포기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에 지리학과 없는 그런 대학이 되게 많아요. 아, 진짜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Y대, 네. 연세대, 네.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서강대, 한양대, 뭐 이런 대학들에 지리학과 지리학과 없어요? 없잖아요. 없구나. 근데 이런 나라가 세계에 몇 나라 없어요. 이렇게 지리학이라는 학문이 대학에 있지 않는 그런 나라도 흔치 않다. 뭐 우리나라에서 좀 인기가 없는 편인 건가요? 좀 슬프네요, 제가. 지금 사실 없어지는 지리학과도 있어요. 몇 개 없는데 그마저도 지리학과가 폐과 위기에 몰린 대학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최재천 교수님 아세요? 그 아까 총균세의 저자 못지 않은 석학으로 인정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탄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1948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지리학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폐과가 되면서 미국의 좋은 명문 학교에서 이 지리학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의 학문과 교육은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대학의 체제 같은 것도 또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이 다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영향으로 지리학과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 지리학은요. 네. 통치자의 학문으로 위상이 확고하고요. 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조 통섭 종합 학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후 위기나 어떤 생물 다양성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리학이 굉장히 기초가 되는 학문이다라는 공감대가 탄탄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에 옥스퍼드, 캠브리지 같은 명문대뿐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에 지리학과가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인문계에서 취직이 잘 되는 대학이라서 인기가 좋아요. 정말요?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도 알렉산더 폰 훔볼트라는 지혜 거인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모든 대학에 지리학과가 아니라 거의 지리학부 수준으로 인문과 자연과 또 이런 컴퓨터를 이용한 GIS를 응용하는 그런 다양한 분과들이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선진국 중에 또 무역 강국 중에 특히 야, 지리학이 이렇게 홀대받는 나라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유럽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지리학을 다루는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과 학문에 그런 칸막이가 상당히 높고 전문성이 중시되는 그런 나라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민주의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리학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혜와 통찰이 사회 전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에서 배운 거군요. 지도와 지리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어떻게 보면 세계의 역사는요. 보물 지도를 그린 나라, 당대 가장 정확한 최신 세계 지도를 그릴 수 있던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게임 할 때도 지도를 좀 먼저 확보하면 유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컴퓨터 게임의 지리학이라는 그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남자 특히 어린이들 중에 컴퓨터 게임 좋아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게 지도를 잘 알아요. 그게 이 컴퓨터 게임 중에 대항해 시대가 있었다 하대요. 네, 그래서 거기 많은 지명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세계 지도를 익숙하게 보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도 지도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게 메타버스라는 것은 어떤 거울 세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서만 있어서는 어떤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조차 현장 실제 세계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해야 메타버스도 재밌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코딩만 하고 막 이러면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멋진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실제 세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해놓는 게 어떤 가상 세계를 좀 재밌게 또는 아름답게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기초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지도에 대한 관심이 확 올라갑니다. 네. 진짜요? 네. 제가 오늘 왠지 여러분과 함께 네. 이렇게 쭉 나가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미래를 바꿀 뭐 그런 인재가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 저도 약간 희망이 생깁니다. 와. 열심히 듣자.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는 있고요. 네. 오늘은 딱 미래 얘기만 하면 어떨까요? 미래. 지금. 미래 얘기. 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미래의 지도를 선점할 것인가? 또 우리나라에 지금 지리학이 없잖아요. 사실 지리학자가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현재 불리함을 극복하고 지금 급변하는 세계 지도가 있거든요. 네. 아까 컴퓨터 게임도 얘기하셨는데요. 그걸 포함해서 이제 새로운 플랫폼 경제가 열리고 있고 새로운 지리학의 시대가 지금 막 시작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기회를 잡으려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도 읽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우리의 미래 운명을 바꿀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제가 새로운 지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